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대로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12일 환노회 국감에서 문재인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비난하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자 사과했으나 결국 국감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그러나 다음날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일한 주장을 펴며 자신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해 결국 고발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문재인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비난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김문수 위원장 고발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진성준 의원은 회의에서 김문수 위원장은 사과를 한 뒤 다음 날 방송에 나와서는 그 생각이 변함없다고 했다. 기만이고 명백한 위증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이미자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생각을 물어 답했을 뿐인데 어떻게 모욕죄가 성립하느냐. 김문수 위원장이 무혐의 처분된다면 전해철 위원장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해철 위원장이 기립 표결을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퇴장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포병 사격과 관련해 김진태 강원지사가 17일 군 당국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지난 14일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170발을 쏘고 15일에는 400여 발을 쐈다며 강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9.19 군사합의는 생겨날 때부터 여러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를 쏘는 것은 남북 9.19 군사합의 정면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문화된 남북 9.19 군사합의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동해는 서해와 비교해 섬이 거의 없어 군 당국이 신경을 덜 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에 이어 고성 최북단 명파마을에서는 포소리가 들리고 주민이 불안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군의 대응이 기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 캠코 보유 채권 원리금이 무려 136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채권 원리금은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 등 조국이 집안과 관련한 부실 채권들로 알려졌습니다. 조국이 일가는 그동안 200여 회가 넘는 채권 변제 독촉을 받았음에도 단 2번만 일부 원리금을 상환하고 지금까지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이 일가가 국가의 진채무 원리금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조국이 일가의 채권 원리금 총액은 136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채무원금 잔액은 2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채무 변제를 미루면서 쌓인 이자가 11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비 2억 8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조국의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이 대부분입니다. 캠코는 조국 일가의 200여 차례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웅동학원 채권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58회, 기술보증기금 채권은 148회였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일가는 단 2번 채무원리금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2001년 11월 19억 9천만 원을 2018년 9월 1억 7천만 원을 캠코에 갚았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법무부 장관까지 한 조국이 일가가 나라 빚을 단 1원도 스스로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조국이 일가 채권을 포함한 캠코 보유 채권 중
고액의 장기간 보유한 채권들에 대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 KPS가 이른바 새만금 7,200배 A 교수 일가의 회사인 주식회사 Z&D와 계약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면허 보유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추진해 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17일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전 KPS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종합설계 용역과 관련 A 교수 동서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Z&D와 45억 원 규모의 양수 계약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A 교수가 실소유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 재심의 검토 과정에서 주식회사 Z&D의 무면허 등이 문제가 되자 진행불가 판단을 내리고 설계 용역 대금 약 32억 원을 전액 회수한 후 2018년 9월 최종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Z&D가 한전 KPS에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Z&D는 당사가 엔지니어링 면허 보유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귀사가 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수영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한 사업부서가 계약 당시부터 무면허 업체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부문에서 상식과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보통 사업자와 짜고 치는 내부자들의 조력이 있는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0여 년 공직 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 리스크 심의위에서 이 정도 지적이 있다면 일단 사업을 멈추고 재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한전 KPS 내부자들의 공모 또는 배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유승민과 이준석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를 겨냥해 찌질이들의 합창이라고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텔레비전이건 라디오건 방송은 거의 듣지 않는 편인데 우연히 흘러가는 방송에서 국민의힘 현재 당협위원장으로 알고 있는 천하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그와 같은 계열의 이준석도 그랬고 이준석의 정치적 아버지인 유승민도 여전히 당권 장악의 꿈을 내비치며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정성을 바치고 있다. 언론의 자유라고도 볼 수 있으나 같은 당의 대통령을 향한 이런 행태가 우리의 일반적 정서와는 많이 어긋나는 듯하다. 사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3인의 공통점은 같은 계파에 속했다는 점 외에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달리 있다며 그것은 윤석열이라는 한 인간에 대해 그들이 내리는 정치인으로서의 낮은 평가이다. 그들은 시종일관 여기에 매달렸다. 그것은 윤 대통령의 국힘당 입당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윤석열이 토론 몇 번만 하면 본색을 드러내어 나가 떨어질 정도의 형편없는 역량의 인간이라고 믿었다고 현 상황을 짚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자는 그들의 정신 상태에 적합한 용어로 반복강박 리피티션 컴펄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었다. 반복강박을 가진 이들은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건들을 불운이나 운명의 탓으로 돌린다며 그러면서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괴롭고 고통스런 과거 상황을 반복하고자 하는 강박적인 충동을 가진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찌질이들의 공통적 속성이 바로 이것이라고 유승민 등 세 사람을 힐난했습니다. 이어 이준석이나 유승민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있는 그대로 살펴야 한다면서 한편으론 주위로 눈을 돌려 이 강박에서 일찌감치 벗어난 홍준표 시장 같은 일을 참고로 하면 더 좋다고 충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6일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며 문재인을 정조준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이 밧줄에 묶인 채로 북한 선박에 의해 차디천 바다에서 끌려다니고 있었다. 당시 북한은 우한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무단으로 넘나들면 사유를 불문하고 사살한다는 긴급보고문을 발령한 상황이었다. 1초라도 지체하면 우리 국민이 사살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도 국방부도 해경도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고 이대준 씨가 차가운 바다에서 끌려다니며 죽음이라는 극한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국가는 일부러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귀를 틀어막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한 일은 월북 조작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마치 이대준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수색을 계속한 일이었다며 그리고 그 다음 날 문재인은 유엔 총회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연설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문재인은 실종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시신이 불태워질 때까지 3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묻는 감사원의 서면 질의에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을 쳤다며 검찰에 대해 문재인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